다양성 공존의 어린이책을 리뷰하고 또 함께 읽어보는 오늘의 어린이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인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그림책들 또 어린이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태까지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화 발달 이렇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예,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7번째 순서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7번째 주제,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루는 건가요? 인간이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서 거기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뽑은 학습 목표는 사람들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린이책 질문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어떤 질문, 지난 시간하고 같겠네요? 네. 네네. 저희가 한 질문, 5번째 질문,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이것과 연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림책 2권, 어린이책하고 그림책 2권 함께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그림책 한 권이랑 교양서 한 권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림책이고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입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펠트 글그림 이미옥 옮김 시금치에서 2016년에 나왔네요. 이 책은 처음 철학 그림책 세트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의 주제들 예를 들면은 죽음, 폭력, 사랑, 똥, 오줌, 이야기 시간, 아동 인권 등등 이렇게 세트 중에 한 권인데 사실 이 책은 이전에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셨었고 또 워낙 논란이 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자주 추천을 해서 사실 저한테는 정말 익숙하고 좀 많이 달았을 거예요, 책이. 해지기도 하고 때도 많이 묻었고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봐도 또 좋은 그런 책이에요. 네, 책에다가 하트 스티커 이렇게 군데군데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표지만 봐서는 굉장히 귀염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은 그 귀염성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 이야기들 담고 있는 그림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금서에 휘말렸던 그런 책입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책인데 딱 열면은 안에 이제 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 하트가 막 잔뜩 그려져 있고 깨진 하트도 있고 삐죽삐죽한 하트도 있고 웃는 하트, 뭐 찌그러진 하트 이런 여러 가지의 하트가 그려져 있고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사랑,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물건, 생각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고 힘써주게 된다. 그림만 봐도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 다음에 사랑이 뭐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살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아주 면지에서 표현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보통 또 많은 좀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반드시 이성에 대해서만 사랑을 할 수 있고 여자, 남자가 이렇게 1대1 짝짓기, 매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문장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게 사람들은 뭐 사랑을 성행위로 표현한다 이것이 아니라 성행위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한 방법으로서의 성행이 이 그림책을 쓰고 그린 페르닐라 스탈펠트는 스웨덴 작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문화학, 예술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적으로 이렇게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신 분이고 97년부터 그림책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온 똥, 두들겨 패줄 거야 이런 많은 그림책을 쓰고 그려서 상을 받았어요. 예. 네. 굉장히 그리고 훌륭한 상을 아스트리드 받으셨네요. 린드그렌 네. 상을 받으셨네요. 삐삐롱 스타킹의 그 린드그렌 상, 추모상을 받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재밌고 그림도 멋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처음 철학 그림책이라고 이렇게 엮은 이 시리즈 명가 좀 찰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또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도록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은 뭘까요? 사랑이. 글쎄요, 뭐 사랑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고 힘써주게 된다. 이 문장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맞아요. 사랑하면 아끼는 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뭐 연애나 뭐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서 어릴 때부터 특히 유아 때부터 읽히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문장은 어떤 어린이가 그 뽀글뽀글한 액체 속에 갇혀 있거든요. 사랑을 하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짜릿할 때가 많아.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것도 같지. 어떨 땐 뱃속이 꽉 찬 것처럼 뿌듯하기도 해.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빨개질 때도 많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림도 귀엽고요. 근데 딱 와닿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둘이서 뽀뽀를 하고 있는데 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입맞춤을 하고 싶고 꼭 껴안아 보고 싶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같이 게임을 하고 싶고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고 싶기도 해. 반드시 어떤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뭐 사춘기의 연애에 관해서도 우정과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자꾸 생각나고 이것도 같이 하고 싶고 저것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을 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책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아저씨가 꽃을 들여다보면서 향기를 맡고 있어요. 꽃을 사랑해서 날마다 물을 주며 가꾸는 사람도 있어. 금붕어를 사랑한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돈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대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 뭐 엄마가 아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정말 장점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 작은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입을 하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이 봐도 재밌고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해. 부모님은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면서 뭐 혼내는 장면?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 신부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알라신 부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하면서 어떤 사람 둘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이여 나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떤 대상이 포괄될 수 있는지를 네.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비인간, 뭐 신에 대한 것, 또 물질에 대한 것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리로 전하기도 하고, 카드나 풍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짓을 보내거나 아름답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고양이, 꽃, 팔찌, 삼촌 사진, 반지,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사랑이죠. 어디 여행 가서 혼자만 먹을 때 떠오르는 것. 네. 예, 그런 것도 다 사랑이죠. 또 어떤 책이나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죠. 좋아서 이거 그 사람이랑 같이 봤으면. 공유하고 싶다. 추억을. 그런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많이 다르면 좀 사랑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하면서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데 공통점이 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그런데 성별이 같으면 그건 역시 사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점이 뭐 여자도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안 일반론이 되는데 아니라 네. 된다 이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는데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하면서 그냥 이 그림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이들의 이 커플들의 표정이 활짝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일반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다라고 설명해온 연장선 속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요. 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술도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커플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 특별한 존재 이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맥락의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별이 비슷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뭐 쪽지도 보내고 문신도 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는 그 결혼 이후에 임신에 관한 그림이 좀 나오거든요. 네. 딱 그냥 2페이지로 사랑을 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 흐름 안에서 그냥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문장도 또 번역가 선생님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 제가 최근에 보건 교과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보면은 보건 교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보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보건 안에는 뭐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뭐 건강, 그 다음에 뭐 식단 관리 이런 굉장히 정말 폭넓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성과 사랑이라는 주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가 예전 저희 때처럼 뭐 국어 수학처럼 국정 교과서 해가지고 또 똑같은 전국에서 그런 건 같은 아니죠.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민정 교과서이기 네. 때문에 출판사에 따라서 물론 성취 기준은 모두 베이스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출판사의 목 그다음에 그 교재를 개발한 그 그렇죠. 교수진과 그 출간을 하신 분들의 목 필자들. 네, 필자들의 몫인데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성과 사랑 이런 그 단원에서 엄마 아빠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약간의 어깨가 노출된 상태로. 아, 네. 무슨- 이불을 덮고 네, 이렇게 이불을 누워 있는 덮고 거죠. 정면을 누워있어요. 바라보고. 네. 네. 큰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아주 정자세로 우리가 잘 때도 그렇게 잘 안다는데 절대 이렇게 못 잡니다. 네, 굉장히 바른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네. 둘이 천장을 보고 맞습니다. 네. 커다란 침대에서 아니 침대가 뭐 하여튼 어쨌든.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다음 장면. 다음 장면이 화살표 바로 아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모든 것을 생략했구나. 네.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죠. 그럼 너무 궁금하잖아. 그 화살표 안에 뭐가 담겼는지.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네. 몇 학, 5학년이요? 네. 5학년이면 다 알 텐데, 요즘 5학년은 웬만한 어떤 정보를 다 이미 그쵸. 습득한 아이들에게 그게 될 법이나 한 교과서일까요? 다 알다마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아마 그 보건교과서가 또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맞습니다. 제작과 그 어떤 검인정 과정에서 네. 뭐 삭제 요구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정보들이 다 누락돼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보건교과서에는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책처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정도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설명이 네. 있었거든요. 예,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또 성관계에 대해서도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섹슈얼리티 뭐 그것을 그 단어를 뭐 없애고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또 여론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여튼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답답했고,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들도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가 옛날 식인데 어떻게 가르치냐? 솔직히 성교육 하기 싫다. 그리고 또 보건 선생님들의 취약점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머리 큰 아이들을 사실 5학년, 6학년이면은 엄청 고참이고 얘네가 다 그럼요. 굉장히 선생님들을 막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말하는 것도 다 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만 가르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공백을. 선생님 어떻게 하셨을까? 보건 교과서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건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뭐 그림책을 활용하시던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셔서 성교육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그거는 정말 팍 건너뛰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사실 보건 선생님들이 성교육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이제 그들은 어쨌든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임용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뿐이지 그분들 모두가 성교육에 다 최적화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또 그렇죠. 이 원론적인 얘기,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맞닥뜨리는 거죠. 너 해라. 그리고 또 보건 선생님들의 좀 또 슬픈 점은 보건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성고충 상담위원으로 무조건 거의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성사안이 벌어졌을 때나 본인들이 그런 어떤 성인지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무조건 회의에 이제 불려가서 사건을 또 떠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그 고학년들이랑 레포가 없는 상태에서 차라리 담임교사하고 이 아이의 특성이나 이 아이의 교우 관계나 뭐 성격이라든지 가정 환경 등을 좀 알고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랑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이름도 선생님이 날 못 외우는데 갑자기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애들도 당황하고 당연히 정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지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상황. 그래서 참 좀 씁쓸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파가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 진짜 예전에 비해서 더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개정도 개정이지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또 선생님 재량에 다 맡겨진 거고 또 성사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제대로 전담해주거나 그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선생님이 또 그걸 맡게 되면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교사의 부담도 커지고요. 그런 매뉴얼도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려면 커리큘럼이 돼야 되고 성교육은 과목으로서 정립이 되어야 이 교사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이때 이런 거를 가르쳤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학교 외부에 우리가 1학년 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가르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고, 네. 예. 보건 수업 안에 유야무야하게 들어있는 성교육으로 맞습니다. 뭐 성교육을 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없는 거고. 너무 그게 늦습니다. 몇십 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예, 선생님 갑자기 흥분하신 걸 너무나 이해됩니다. 토했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대중들의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제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법이 변하고 법이 변해야 커리큘럼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일개 뭐 교사들이 일개 양육자들이 뭐 성교육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인 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 그림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자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하고 이제 올챙이처럼 그려놨고 그다음에 한쪽에 난자는 너무너무 작단다. 크기가 이 정도는 될까 하면서 점을 그려놨어요. 사실은 이제 난자는 우리 세포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육안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정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죠. 네. 근데 이 그림의 크기로 보면은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렸네요. 맞습니다. 네. 정자가 난자의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1대1로 진짜 그렸죠. 이 수정되는 그 상황도 선생님 말씀 1000분의 1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1000분의 1 크기. 아, 크기. 네. 네네. 네. 잘못 그려진 거죠. 그렇죠. 뭐 이 네. 작가님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거고, 네. 그만큼 우리가 성과학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와는 실제 진실과는 다른 것이 많은데 이런 지점도 이 책은 정말 훌륭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고 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성행위 그리고 임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랑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용감해지거나 겁도 많아질 수 있고 이게 참 대비되는데 둘 다 가능하잖아요. 용감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겁이 많아지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 그 그림이. 그리고 또 사랑하는 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행동할 때도 있다. 너무 맞죠. 그런 어떤 변화들을 그 차분차분 꼼꼼하게 잘 이렇게 찝어냈네요. 네.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찝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거절당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귀여운 그림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은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해서 우울할 때도 있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푹 혼자 쉬고 싶다. 이것도 맞죠. 네, 불공평하죠. 그렇네요. 네, 아, 불공평해요. 맞습니다. 다음에 또 그 문장이 딱 나왔어요. 사랑은 불공평할 때도 있다. 네. 네, 내가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큐피드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되게 재미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뭐냐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신비한 묘약을 만드는 법 하면서 사과즙, 뭐 레몬즙, 박쥐피, 장미꽃잎이랑 달빛을 모아가지고 뭐 만든다. 이렇게 되게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러한 신비로운 상상력. 네, 상상력이 나옵니다. 네.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으면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부제가 처음 철학 그림책인가 봐요. 그냥, 네. 예. 사랑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그런 그림책.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에 마음이 끌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그림책으로 첫 번째 시간 했고요. 네. 네. 이제 다음 그림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 교양서입니다. 소녀, 소년, 평등, 탐구 생활. 소녀, 소년이네요. 네. 소녀, 소년, 평등 탐구 생활. 양혜경 글, 권송이 그림. 파란 자전거에서 2013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네. 워낙 그 작가님께서 글이 참 훌륭해서요.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보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미 변화한 것들, 예를 들면 그 낙태에 대해서 예전에는 유죄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불법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런 지점 빼고는 그 흐름이 바뀐 것 빼고는 내용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성평등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착한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보면 착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표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목차를 잠깐 보면 1장은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2장, 여자와 남자는 똑같아요. 3장, 폭력은 싫어요. 재밌는 게 1장에서는 달라요 라고 하고 2장에서는 똑같대요. 그래서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 청소년까지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문장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더 된 책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당시 파격적인 시도가 아니었을까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에서 세 번째 주제인 당당하게 알고 싶은 성 이야기. 그 부분이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너무나 좋지만 왜냐하면 성평력도 얘기하고 성별 고정관념 얘기하지만 오늘 조금 우리가 깊게 살펴볼 부분은 당당하게 알고 싶은 성 이야기거든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당하게 알면 되잖아요. 비밀스럽게 알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에 대해 부끄러운 느낌이 있을까? 그것은 너네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 세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었다. 그러고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하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그 소제목에 여자도 자의행위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의를 하면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 뭐 키가 안 큰다, 이렇게 뭐 더럽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지만 그렇지 않다. 대신 너희가 자위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당연히 여자도 자위를 할 수 있고, 단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꿀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글만 있지는 않고 그림이나 여러 가지 삽입을 통해서 보조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지겹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참 좋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55쪽에서 임신을 피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얘기를 할 때 뭐 아기는 사랑의 결실이고 어떻게 하면 아기가 생기고 뭐 잘 자라야 되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신에 대해서는 되게 드라이하게 나와요. 뭐 이렇게 배란기 때 전후에 뭐 할 수 있다. 근데 임신을 피하려면 하면서 더 많은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했습니다. 무려 4페이지 동안 피임의 방법.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콘돔, 페미돔, 먹는 피임약, 응급 피임약, 임플란트, 피임제, 기타 피임 방법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마 지금도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이 너무 훌륭하신 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잘 찾으셔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피임이 적용이 되는지, 이 피임은 그러니까 뭐 콘돔 같은 건 어떤 물리적인 거고, 뭐 임플란트 피임제는 뭐 호르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보조 자료에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피임도 불법이었다. 이런 역사를 또 알려주면서 아, 그랬구나. 피임이 불법? 잘못된 상식도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피임을 하면 임신을 100%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만이 100%의 피임법입니다. 또 단 한 번의 성관계로는 임신할 수 없다? 아닙니다. 됩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곧바로 씻으면 임신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이런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부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알고 싶은 성 이야기가 47쪽부터 한 20쪽 정도 되나 네, 봐요. 63쪽 정도? 한 20쪽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모든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한테도 좀 상담을 해도 되고 만약에 니네가 어른들한테 말하기 어렵다면 이런 성폭력 상담소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도 또 니네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그다음에 지난번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들이 대부분 다 외서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이렇게 솔직한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좀 나오다가 최근에 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출간이 덜 되는 느낌이 들어요. 성평등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또 심했고 어떤 백래시 같은 문화적인 네. 측면들 네. 그런 얘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많아서 네. 진짜 필요한 얘기인데도 좀 주춤거리는 네, 거죠. 출판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하기가 좀 망설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주로 이런 책은 이제 출판사가 기획해서 전문 필자를 찾고 같이 협업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 글을 쓰신 양혜경 선생님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 성평등에 대한 강사로 활동하시고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런 것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책을 쓸 수 있도록 어떤 기획들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공부도 네. 많이 하시고 네. 또 뭐 여성 민우회에서 한부모 낱말을 만들어 처음 사용하기도 시작했고 이렇게 네. 언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앞서 나간 책을 써주셔서 지금 읽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제목도 책입니다. 소녀, 소년, 평등, 탐구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에 비해서 제목이 굉장히 평이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일부러 기획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방학 탐구생활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혼이 엄마 잘못인가요? 여기 두근두근 상담실이라는 그 만평들이 사이사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우리 집 기둥은 남동생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제목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빅 리틀 라이어라는 미드를 봤어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좀 오래된 거더라고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딸이 나와요. 딸이 사춘기 딸이에요. 근데 네. 이 엄마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딸에게는 꼭 그 명문대학을 가라 이렇게 좀 압력을 주는 그런 엄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딸이 되게 압력을 많이 받고 나도 그 똑똑해져야 된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야 된다는 압력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인터넷에다가 게임이기도 하고 좀 사회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자신의 순결을 경매에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거, 뭐 어떤 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 직전에 엄마가 그거를 이제 막아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그 목적은 좋다. 목적은 너무 좋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막 싸우고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목적은 좋지만 네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몸이 소중하다는 거를 알면 그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무마하는 게 나오거든요. 결국 그 딸은 그때까지 이제 보통 미국의 청소년이 15, 16세에 순결? 어쨌든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그것도 이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딸은 아직도 이제 그런 관계를 해본 경험이 없는 딸인데 누굴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태도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이제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 하는 말은 네 몸에 대해서 네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를 좀 말을 해주고 대화로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교육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개방된 사회고 뭔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사회가 훨씬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 미국의 그 원리주의 개신교가 득세하면서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성교육 못하게 하고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난 이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거 연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
여성 청소년이 저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예. 지금 이 소년 평등 탐구 생활에서 네. 뒷부분에 성폭력에 대한 그리고 네. 성매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금 콘텐츠와 관련해서 네. 여기 또 딱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네. 성폭력의 하나, 청소년 성매매. 그러니까 성매매를 성폭력의 하나의 갈래로 본 거죠.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성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해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사람끼리 돈이나 기타 대가성이 될 만한 것들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고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중략, 우리 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어른들 잘못이 커요. 어려서부터 돈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돈벌이로 넘어가는 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네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폭력이다. 네.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중간에 업자가 그렇죠. 돈을 가로챌 수밖에 없고 이런 알선자들이 착취를 하는 그다음에 성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 드라마에서도 엄마가 이제 그 너의 성을, 너의 몸을 돈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는 그 어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성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제가 하나를 골랐지만 네. 반드시 그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논의해볼 지점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는 드라마였고 그 부분이 저는 탁 꽂혀가지고 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른 7번째 책 2권 선생님하고 함께 네. 읽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